우선 요거 자격증 따놓고 이제 하자고. 얼마나 좋은 공부하는 거야. 참 좋은 공부 하시는 거야. 이거 뭐 요즘에 대학 나오면 뭐 그 취직 자리 뭐 있어요? 그건 이건 안 그렇잖아. 직업 하나 만들어줘요. 이게 좋은 공부 어디 있어?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말이죠. 우리 세대들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건 극히 아까워합니다. 돈 10원 한 장 투자하는 거. 근데 자식한테는 한 과목에 영어 한 과목 학원 가야지. 한 달에 얼마인데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얼마에 50만 원? 그거 보내줄게. 돈 없어도 이래요. 자기들한테 5만 원 쓰는 것도 10분의 1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자기 자신한테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해요.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 근데 이거 뭐 한 달에 뭐 6과목이나 배우는데 뭐 조금 내고 하는데 그것도 비싸다 싸다 하면 안 돼.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따가면 될 거 아니야. 자격증 투자. 공인중개사로 나가신 분들도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남자분들 특히 머리에 무스도 딱 바르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이러신 분은 그냥 잠바만 입고 365일 하시는 분보다는 일을 잘합니다. 그럼 분명해요. 희한해. 거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돼. 딱 그러신 분이 잘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 공인중개사들도 딱 멋지게 자기 한 건 했으면 딱 가서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딱 사 입고 멋지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그냥 조금 아끼겠다고 계속 있는 분들 좀 안 돼. 그건 참 희한해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이니까 결과 좋게 끝날 수 있도록 1년 동안 우리 투자하는 이게 가장 인생에서 값진 기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참 좋은 공부예요. 자, 그래서 꼭 이제 따놓고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많으니까 또 합시다. 일 안 해도 좋아요. 공부하다 보면 진짜 좋은 공부입니다. 특히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세에 대한 내가 뭐 하는데 양도세 얼마나 하는 건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봐. 원장님 박사요. 원장님 모르시죠? 세법 박사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오셨어요? 이 학원에? 우리 원장님 세법 박사요. 물어봐. 다 알지. 물어보면 또 잘 알려줍니다. 또 진짜요. 근데 야단을 좀 잘 칠 거예요. 이뻐서 치는 거니까 야단은 오해하면 안 돼. 우리 원장님이 이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366쪽 한번 보겠습니다. 366쪽을 보면 자료에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도시공개 시설사업이라는 말에 한번 네모 한번 딱 엮고 그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나와요? 단계별 집행계획도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자, 오른쪽 맨 위에 가면 제2절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시행자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시행자의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놓으면 되고, 밑에 실시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실시계획에 네모 딱 엮고, 네모 엮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9쪽 준공검사로 끝나죠. 준공검사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동그라미 한번 쳐봤어요. 자, 그 다음에 363쪽 363 앞으로 갔어요. 363쪽. 자, 02번 도시공개시설부지 매수청구 나오죠. 도시공개시설부지 매수청구 밑줄 그어놓고 매수청구에 네모 딱 엮고, 네모 딱 엮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64쪽 갑니다. 364 갑니다. 364쪽 봤어요. 03번에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시료 나오죠. 자, 시료 나와요. 밑줄 쫙 그어놓고 시료에 동그라미 딱 치고 쳐놓고, 자,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357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연이어지들 안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서 집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397쪽을 보면 도시군계 시설 이렇게 나오죠. 재료에 나와요. 그 도시군계 시설의 네모 엮어놓고. 자, 서설에 보니까 거의 보면 도시군계 시설이란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계 시설이란 네모 한번 딱 엮어요. 자,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 쳐야 되겠어요. 별표 칩니다. 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용어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한번 읽어요.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해요. 그 책 보고 대답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OX. 징그러. 아, 이게 아니면 틀려야지. 이대로 나와야 된다니까. 자, 다시 읽어요.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래 나와야 맞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떴냐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오해 X요. 그지? 이대로 나와야 맞는다니까. 자, 이제 봐. 여기 봐요, 이제. 자, 지금 체킹한 부분을 지금 쭉 해서 스크린을 해 들어갈 거예요. 틀 잡을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책에도 그림이 언제까지? 6월 말까지입니다. 책에도 이 그림이 언제까지 완성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완성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완성. 자,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부실하게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손수 한번 해보는데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야. 안 되면 이 그림으로 이걸 갖다가 찍어도 괜찮습니다. 못하겠다면 제가 그려서 드릴게요. A4 용지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국토기법률의 내용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 첫 글자를 따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이제 항상 모의고사 본다 하면 그 전날 그것만 쭉 보고 모의고사 하는 거야.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그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직접 작성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직접 작성할 정도 같으면 무조건 합격. 무대도 합격. 자, 여기 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제가 삽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레인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개발행위죠. 그거 이제 전문적인 자들이 얘기하는 말이고, 우리 아직 전문가가 안 됐으니까 땅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어떤 공사하고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땅 건드리고 있는 모습,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땅을 건드렸다면, 전국토에서 땅을 건드렸다면 넓은 의미로서는 일단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다. 누가 건드리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사인인 갑이라는 자가 건드릴 수가 있고 공적 주체인 행정청에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다시 갑니다. 개인이 땅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입니다. 행정청인 즉 천안시가 땅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예요. 내용 이해 가요? 넓은 의미로서는 개발행위인데 사인이 건드려 들어갔을 때는 특별히 붙일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개발행위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건물 토토토로 표현을 했었죠.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었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자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허가받자 이렇게 됩니다. 누구의 허가받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받자 이렇게 되죠. 도시 군수의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이걸 공부했죠. 자,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갈 때입니다.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요약집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인문서 과정 길라잡이에는 없어요. 이게 잘 봐야 돼. 뭐 쓸 필요도 없고 나중에 계속 제가 반복해요. 이거 여기다가 막 덧붙이거든. 이 책에도 그림이 계속 그려갑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0번 그래. 20번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딱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겠죠. 휴대폰으로. 예. 자, 도시군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 도시군계획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이 정비 사업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계획 사업 이렇게 표현됩니다. 일단 따라서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 사업. 자,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안 보고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도시장군세에 있어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어디에 되어 있느냐?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자,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360쪽 갑니다. 360쪽에 보면 별표 쳐 있나 보세요. 제일 위에, 도표 위에,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있어요? 별표 쳐져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잘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여기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어. 도시군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죠?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어. 경미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경미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하나여. 자, 경미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하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O요, X요? 경미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하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O요, X요? X지. 하나든지 안 하나든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말 이해 가요? 뭐 말했는지? 어떻게 분위기가 너 뭔 말하냐 이런 분위기. 뭔 말하기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건 원래 도시군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 하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면 틀린다니까. 안 경미해도 허가 대상이 아니야. 이해 가요? 자, 왜 허가 대상이 아닌가를 보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니까 이 내용이야. 이건 허가를 받는 이유가 뭐야? 요건 도시 사인이 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바로 이 전 시간에 뭐를 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일단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갖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자, 이런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를 부담이라는 법률 용어로 바꾼 거야.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이걸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지정권자를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죠. 내용 여기 이해가요?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나왔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OX. 자신있게 얘기해요. 뭔 얘기했냐고요? 네, X지. 다시 가. 이거 봐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도시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 말. 이해가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왜 허가를 안 받느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니까.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보겠습니다. 잘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첫 번째 용도지구, 두 번째가 용도구역, 세 번째가 옳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자,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하고 뭐하고? 옳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자,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입니다. 구역계획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 이 여섯 가지가 뭐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해 가지고 고시하는 절차로 가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번에서 결정고시 가자. 잘 보세요.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 배웠어. 다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처음 들어요 또? 뭐 357쪽 357 357쪽 뭐라고 그랬어요? 별표 쳐져 있어요? 꼭 잡아주셔야 돼. 별표 치는 것들 그냥 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치는 거야. 제 멋대로 별표 부르고 어떻게 왜 이건 또 안 부른다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시험에 직결되니까. 예? 우리 부동산 공무원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길라잡이 코스부터 중요한 거 막 이렇게 별표 치고 갑니다. 본론은 막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막 시켜버려요. 그래도 무지하게 많다고 양이. 그냥 대충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꼭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다시 한번 가요.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다시 갑니다. 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다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자? 따라서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잘 봐요. 도로 뭐예요? 공원 뭐예요? 학교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내용 됐어요? 도로 깔겠다, 공원 설치하겠다, 학교 설치하겠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결정을 딱 해버리면 이때의 도로, 공원, 학교는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요?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 잘 봐요. 천안시 내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안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자, 그러면 남동구에서 저기 서북구 쪽으로 해서 자, 도로 하나 내겠다, 4차선 도로를 하나 내겠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깔아 들어가는 거야?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도시군관리局결정해야지. 왜?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언제 깔 거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누구 땅 위로 깔 거다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아직 지금 설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뭘로 결정이 됐다?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되면 이건 뭐라고 그런다? 이 예정도는 뭐라고 그런다?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 자, 그런데 나중에 공사 끝나고 설치가 다 됐어. 이렇게 되면 다시 뭐가 되는 거다? 기반시설이 되는 거다.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상 시설로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그냥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만을 말한다. 내용 이해 가죠? 다 설치해 놓으면 다시 기반시설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천안을 거쳐서 아산을 거쳐서 저기 당진까지 가게 되어지면 둘 이상의 도시군에 이렇게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이런 걸 광역시설이라 그런다. 기반시설이 쭉 뻗어 있다면 뭐라 그래요?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내용 이해 가요? 아, 이해 간다. 이해간다. 다시 가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면 뭐를 얘기한다? 시작.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내용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도로, 공원, 학교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366쪽 366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료에 09 해가지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해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 내용은 기본서에 나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다고. 이 내용을 읽고서 이해를 못해. 근데 제 설명을 듣자 이 말이야. 내가. 자, 갑니다. 다시 저 따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잠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과 X가 봅니다. 이대로 뜨면은 맞는 거고 이게 아니면 틀리다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험 문제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그렇지, X.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 또 시험 문제가. 자, 됐어요.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가요. 여기. 자, 갑니다.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자, 봐요. 여기에 보면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 두 번째 사업. 이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이 사업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옳지. 도시군계획 사업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돼요. 따라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그렇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잘 봐요.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다음 주에 하는 도시개발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무슨 사업 공부하겠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공부하죠. 다음 주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잘 봐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잘 봐주셔야 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다시 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토계획법률 도시군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세 번째 뭐가 있다? 기반시설이 있다. 기반시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안을 갖다가 수립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학교 이와 같은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겠죠. 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대표적인 공항도 기반시설이죠. 공항 하나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할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반시설 아니에요? 이 공항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겠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어요? 결정한다고. 그럼 뭐가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 자, 이와 같이 공항 하나 설치하겠다 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지면, 결정고시 되면 잘 봐요. 2년 내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이 나온다. 자, 말 그대로 단계별로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이에요. 자, 단계별로 집행하겠다. 자, 우선 가양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금암을 거쳐서 영종도까지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공항 이걸 갖다가 1단계로 하고 이걸 2단계로 하자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계라는 말 이해 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붙인 이름이니까. 봐봐. 우리 이번 주 내일 소풍 갑시다. 그러면 1단계로 뭐 해야 돼? 우리가 10,000원씩 걷어야지. 2단계로 뭐 해야 돼? 마트 가야지. 3단계 뭐 해야 돼? 출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3단계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냉장고 문을 연다 1단계, 2단계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단계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하마를 자 응용해서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 한번 해봐. 자, 1단계는 문을 연다. 2단계는 뭐 해야 돼? 밀어 넣는다. 그러면 3단계는 문 닫는다 하면 3단계 끝나잖아. 4단계라니까 하마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4단계. 자, 1단계 문을 연다. 2단계는 넣었던 코끼리를 꺼낸다. 2단계 3단계 하마 집어넣는다. 4단계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개그는 빨리 들어도 집에 가서 응용까지 해줘요. 이 내용 계속 20번간 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20번간 해도 맨날 그게 그거야. 다시 단계라는 말 이해가? 아무것도 아니지? 차근차근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요런 걸 1단계로 하자, 요걸 2단계로 하자 해서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단계. 그러면 이제 3년 내에 시행하는 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 거기까지 알 것 없고 결론적으로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2단계까지밖에 없어요. 3단계는 없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가 단계별 다음에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추진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로 잡아서 이해하면 되고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돈 집행하겠다,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 뜻이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요? 자, 잠깐만. 그러면 3년 내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현재 이
도로를 이만큼 돈을 갖다가 이만큼 집행할, 즉 도로를 설치할 돈밖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면 3년 2단계 들어가 있는 3년 후에 집행하는 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2단계로 잡는데 2단계는 3년 후에 반드시 이걸 설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돈 없으면 설치 못해. 이 말 이해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집행이라는 말은 무슨 집행이냐면 돈 집행하는 거예요. 돈, 예산 집행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요? 예산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못하면 어떡할 거냐?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걸린다고. 그것도 한 20년간 넘게 이게 못하면 어떡할 거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돈 집행하 여기부터 집행시켜 투입시키자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갖다가 요렇게 이제 이게 나온 경우에 또는 이제 요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자 여기서 잠깐, 앞으로는 제가 포크레인 형태로 딱 그리잖아. 우리끼리만 약속해. 우리끼리만. 제가 포크레인 형태를 딱 그리면 시행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끼리만, 강의실 내에서만 우리끼리 약속하자고. 포크레인을 딱 그리면 무엇으로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시행자. 그러면 자 1단계로 하자 2단계로 하자 이 계획이 나왔어. 나오면 1단계부터 이게 또 설치해야지. 시행자 나와서 깔아야 될 거 아니야.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깔겠어? 계획 이식 깔겠어? 그렇지. 착공은 언제, 준공은 언제, 구간 도급은 현대건설한테 주고 몇 구간은 롯데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누구 땅 위로 깔겠다라는 도면이 나오겠죠. 내용 이해가요? 이와 같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에? 자 따르세요. 실시 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실시 계획을 말한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요. 내용 이해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시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뭐야?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돈 투입시키겠다는 계획이야. 내용 이해가죠? 네. 자 다시 따르세요. 실시 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쭉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겠죠?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기본서에서 할 거야. 우리 책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 봐야 돼. 여기 기산점 조심해야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잘 보세요. 결정고시 되고 나서예요. 기산점 여기입니다. 결정고시 되고 나서.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고시 되고 나서 이렇게 딱 잡아요. 기산점 조심하라니까. 이 그림 잘 잡혀야 돼. 그래서 책에도 그림이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완성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쫙 이어지거든. 지금 어디에 이어지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야.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이걸 이쪽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자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고시 됐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도시공개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걸 10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야. 10년 동안 요걸 10년간 안 하고 있어. 10년간 안 하고 있으면 봐요. 여기에는 지금 토지위로, 으르 토지위로, 병의 토지위로 이렇게 이제 깔리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갑은 지목이 대이고 을은 지목이 잡정지고 병은 임야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대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이용가치가 높은 땅 아니야. 그렇죠. 10년간 건축행위 등을 못하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때 내 땅 사가라 해가지고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내용 이해가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하려면 차라리 내 땅 사가. 나 이거 다른 땅 사가지고 나 건축행위 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고 시고 나서 10년입니다. 10년간 사업이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지목이 반드시 돼야 돼요. 대인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토지 소유자 갑은 뭐 할 수 있냐? 내 땅 사가거라 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용 여기까지 가요. 자, 잠깐만 매수 청구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요 이게 매수 청구가 나와요. 이 매수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이 매수 청구가 나와요. 이 매수 청구가 나오고 어떤 매수 청구가 나오냐면 이 매수 청구가 나와요. 이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이 매수가 대다수, 나머지 모두 이 매수고, 나머지가 모두 이 매수 청구고, 이 매수 청구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자, 이걸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매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매매가 지금 휴대폰들 있죠. 휴대폰으로 매매 한번 쳐봐. 한자가 어떻게 뜨는가 봐봐. 매매가 사고 파는 게 매매인지 아니면 팔고 사는 게 매매인지 매매 한번 쳐보세요. 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에? 에? 민법에서 배웠어? 그랬어요? 민법 누가 가르쳐요? 이야, 민법의 희열 민희열 교수, 야, 최고예요, 최고. 야, 그분한테 배우면 민법에 떨어지신 분이 없어. 진짜요. 야, 그걸 설명했구나. 매매가 사고 파는 게 매매요, 팔고 사는 게 매매요? 팔고 사는 게 매매요. 그걸 설명했구만. 자, 봐요, 이게. 자, 요게 사다 할 때 살매입니다. 요게 팔다 할 때 쓰는 표현이요. 자, 그러면 한번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매가 사고 파는 거야, 팔고 사는 거야? 팔고 산다고 나오지? 그래요? 한번 찍어봐. 찍어봤죠? 이렇게 나오지? 이 매매라고. 팔고 사는 게 매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삶이에요. 사다 이 뜻이고, 이게 이제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수확하다 할 때 숫자야. 농작물을 수확하다, 벼 한 섬을 갖다가 뭐 수확했다 뭐 이런 거에 이게 이제 거두다는 뜻이요. 거두어 가다 이 뜻이요. 그 다음에 이건 사다는 뜻이고 이건 받다는 뜻이요. 받다. 받을 숫자에 뭘 수령한다 뭐 이런 거에 할 때, 그제? 그 애들 무슨 이번 영어 시험 뭐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막 이런 말 할 때 그 영어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가 나옵니다. 동작 받는다, 뭐 사랑한다, 능동태 사랑을 받는다, beloved, make 만든다, 만들어지다, be made 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안 했어야 되지. 그럼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동태라 그래. 동작 받는다 그래서, 그치? 그런 게 있어. 내가 봐봐. 그럼 공부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서 내 땅을 사서 거두어 가거라, 내 땅 사가거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가거라 할 때 쓰는 표현, 너가 사가거라 이 뜻이고, 이건 뭐냐면 이건 사서 내가 수령해 가겠다 이 뜻이야. 내가 사겠다는 뜻이야. 내가 사겠다 이 뜻이야. 내가 사겠다 이 뜻이야. 사겠다 이 뜻이야. 이건 사가거라 매수, 이건 내가 사겠다 하는 매수라고. 이 매수가 내가 사겠습니다 하는 매수가 딱 한 번 나와. 이게 정비법의 우선 매수 청구권인데, 그건 내가 이게 한 3순환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매수만 나온다고. 사가거라 하는 매수만 나와.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예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다 하면 지목이 대인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토지 소유자인 이 대인 값만 그렇습니다. 이자만 뭐 할 수 있다? 내 땅 사가거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20년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어떤 걸로 없었던 걸로 하자 실효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체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딱 보냐면 우리 366을 봐요. 366 봤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나오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 집행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둥글배기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는 도시공계시설 결정고시일부터입니다. 기산점 조심하세요. 도시공계시설 결정고시일부터 밑줄 2년 이내 둥글배기 쳐요. 2년 이내 둥글배기 쳤어요. 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주로 무슨 계획이요? 돈 집행계획이야. 돈 집행계획. 주로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 집행계획이다. 돈 집행계획.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까? 우리 천안시에서 각종 도시공계획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공원 설치하려고 그래요. 도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돈 없어요. 주로 어떻게 할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까? 주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천안시장이라고 해봐. 세금으로 쓸 때는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천안시장이라고 해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겠어? 재원 확보를? 음주운전 막 엄청 골목마다 다 지키고 있어요? 주로 어떻게 할까요? 중앙정부에 요청해? 그런 것도 하나 얘가 들 수가 있겠고, 주로 채권 발행해. 지방채 발행한다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인천광역시가 채권 많이 발행했었지. 그래서 빚을 많이 졌지. 진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런 이제 채권 발행해.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자,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구분 수립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제일 밑에 나와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 네모, 제2단계 집행계획 네모. 자,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몇 단계로 보고?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자. 이 말 나와요?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당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작성한다? 옳지.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무조건 시행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무슨 계획이라 그래?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뭐라 그래요? 꼭 이 대답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하면 그때 또 몰라요. 다음 주에 내가 이 얘기까지 해줘. 근데 또 몰라. 다음 주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예요?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뭐라 그래요? 하면은 그것이 또 그렇다고 무조건 시행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실시계획이라고. 자, 다시 한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있다. 이걸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지금 어디를 보게 아까 저기 체킹 한번 했는데 매수 청구 363쪽을 봅니다. 363에 봤어요? 도시공계시설 부지 매수 청구 찾았나요? 자, 매수 청구 사유 나오죠? 자, 도시공계시설 결정고시일부터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공계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고시일로부터 바꿉니다. 여기 봐요, 여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내용입니다. 도시공계획 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산점에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야. 요걸 꼭 어떻게 바꾸냐면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바꾼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20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 그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10년 동글배기 딱 치고 별표 치하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종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 밑줄 그어놓고 대동글배기 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하면 마저 틀리지. 꼭 대만 그래. 대만. 대인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이자는 당의 토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됐어요. 자, 다른 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364 갑니다. 364쪽. 364쪽 갑니다. 364쪽 봤어요? 364쪽 보면 도시공계시설 결정의 실효라는 표현 나오죠.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실로부터 밑줄거요.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실로부터 밑줄거세요. 기산 좀 조심합니다.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실로부터로 바꾸면 안 돼요. 내용 돼요? 자,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20년 동글베기 칩니다.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공개시설의 결정은 그 결정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밑줄거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밑줄거 놓고 효력을 상실한다. 쭉 밑줄거 놓고 다음 날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날이야? 아니면 20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네. 이상하다. 나만 갈 리가 없는데. 큰일 나요.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그 효력은 상실한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됐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370쪽 갑니다. 370쪽. 370쪽 갔어요? 네. 370쪽? 토지거래 허가 파트 나오죠? 네. 자, 잠깐. 여기까지가 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지금 뭐를 한번 읽어봤냐면 지금 뭘 봤어요? 토지거래 허가 파트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60년대 이후로 우리 건축법도 나오고 그 시점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 나오면서 통폐합되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상당히 아무튼 역사가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이게 뭐냐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투기가 있었던 거야. 그걸 못하기 위해서 거래를 끊어버리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급급한 때에는 투기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먹고 살만하니까 돈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냐면 우리 GDP가 말이죠. 북한보다 74년도까지 북한 GDP를 못 따라갔어요. 74년도까지. 드디어 75년도부터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따라잡아요. 이렇게 즉 다른 나라에서는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경제 발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200~300년 걸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한 50년, 반세기 만에 이루어버립니다.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 한강의 르네상스를 창출하셨던 분들, 우리 정말 못 살았을 때 우리 나이 드신 형님들 그리고 작은아버지 삼촌들이 뭐 중동 가고 그래 독일 가고 막장까지 갔다. 그때 막장이라는 게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죽는데 누가 들어갈 거야? 막히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용감하게 갔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간호원들 갔다가 소독 갔다가 이렇게 또 갔죠. 그러면서 위화 벌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을 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거 팔았어요. 전부 다 가발로 이용하고 다 그랬어요. 이렇게 못 살았다니까 우리가. 불과 20년 만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50년간에 있어서 수직 급상승을 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사이다를 먼저 가스 문제지. 조금만 더 이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조금만 더 늦췄더라면 선진국에 진입하고도 나왔을 텐데 좀 아쉬운 면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형님들 그리고 삼촌, 위삼촌 그리고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강의 르네상스를 갖다가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시면 우리가 눈을 감아버릴 게 아니고 지금 한 7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올라오시면은 자리 양보해야 돼요. 눈 딱 감아버립니다. 우리는 딱 감아버려.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분들은 위로 존경할 줄 알고 밑으로 사랑을 줄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살만한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후반입니다. 7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 이게 78년도, 79년도요. 이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에 땅 투기가 들어갑니다.
자, 땅 투기가 들어가요. 땅 투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먹고 살만하다. 돈이 좀 재력이 뒷받침된다.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로 보면은 우리 맨날 그냥 노가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래도 각종 관료라든지 또는 정치인, 군인이라든지 장성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영동토지구역정리 사업이 강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생겨났던 용어가 바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막강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투기에 들어가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복부인이라 해서 세 글자로 줄이게 됩니다. 그렇죠? 빨간 바지 딱 입고 복부인이란 말 생겨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토지거래 허가 파트라는 이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만들어내요. 만들어 놓아가지고 놓을 곳이 없었던 거죠. 도시개발법 뒤쪽에 놓기도 그렇고 농지법 뒤쪽에 놓기도 그렇고, 그래도 전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뒤쪽에 놓자 해서 놓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국토계획법률의 맨 나중에 나온다. 맨 나중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국토계획법률의 내용과 본래의 내용이 같다 틀리다, 본래 내용이 전혀 틀리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여기에 가면 허가권자가 누구로 나오느냐? 여기에 가면 허가권자가 드디어 도시군수가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서는 도시군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국토계획법률과는. 자, 토지거래 허가 파트의 허가권자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거래 허가 앞까지는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내용 이해 가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자,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거래 신고 파트가 이제 빠지긴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 갑과 을이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는 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받겠어. 계약 전에 허가받겠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받겠어. 에? 계약 전이요. 계약 후에 받겠어요.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 이 계약을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겠어? 계약 후에 허가받겠어요? 응? 허가받는다. 계약 전이겠어요? 후겠어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이제 이거 빠졌죠? 이거 우리 주택거래는 계약 전에 신고하겠어? 계약 후에 신고하겠어? 옳지. 신고하자 이렇게 되지? 신고하자. 봐봐. 신고라는 개념은 접수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맞으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신고 들어갑니다. 이건 허가라는 것 자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허가는 후에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은 토지거래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자 하는 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무효다 해서 민희열 교수님이 얘기할 거야. 이제 효력 발생을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돼. 집에 착한 아들 녀석이 있는데 느닷없이 아빠 나 애인 생겼는데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허가받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느닷없이 말도 안 듣다가 집에 나가가지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손주 녀석을 떡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면 허가요. 신고야. 이제 신고해야지. 일 저질러 버렸으면. 일 저지르기 전에는 허가, 일 저지르고 낳고서는 신고. 이게 대단히
대단히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뭔 말인지 또 몰라. 자, 좋아요. 잠깐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겠어, 도지사겠어요? 빨리 쓸 거니까 읽어봐. 시도지사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다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돼. 너무 오래됐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시도지사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둘 이상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걸 둘 이상 묶어줘야 이게 광역계획권이라고. 따라 서울특별시 시도지사에서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등을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묶을 수 있잖아. 둘 이상 나오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특별시 내에는 도시가 없어요. 서울특별시 하나가 도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어떤 분위기가 뭔 말인지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 이런 분위기야.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알아. 광역계획권 앞에 나오니까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이거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에? 어쩔 수 없어. 웬만해. 어떻게 한번 해보지. 이해라는 게 사치스럽게 지금 뭔 이해야? 우리 공법을 뭐 길라잡이 하면서 이해야. 이해는 너무 사치지. 지금 이해하지 마. 우리 한 3순 안에 가서 이해하게 되게. 5월달, 6월달이나 이해하자고요. 자,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누구 있어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잘 봐요. 우리 370쪽 이제 끝내갈 거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구역 지정 나오죠. 지정 요건 나와요. 자,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네모 요건 없습니다. 네모 엮었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밑줄 그어요.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밑줄 토지거래 계약이거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밑줄 그어요. 자,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일단 유효.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말 나오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말 이해해요? 이걸 5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으로 바꿨어. O의 X요. 5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O의 X요. X지? 아, 이대로 나와야지. 이대로 아니면 틀린다니까. 5년 단위로 하면은 5년씩만 지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나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 2년, 3년 6개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내용이야. 있다. 그 내용 이해 가요? 원주 무실동 일대가 1년 6개월 지정된 사례가 있으며 송도가 4년. 그 여기에 재지정할 때는 무조건 1년씩 막 지정합니다. 5년씩이 아니고 5년 단위가 아니고 5년 범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는 얘기는 1년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년 6개월짜리 1년 8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고 2년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별 붙입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밑줄 쫙 꺼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엮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글배기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밑줄 그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네모 엮어놓아요. 네모 엮었어요. 자, 여기 봐주셔야 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이렇게 됩니다. 둘 이상 뭐에 걸쳐 있다? 시군구에 걸칩니다. 이렇게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자, 여기 봐야 돼요. 예. 시, 군, 구에 이 일부에 지정합니다. 일부에 지정합니다. 일부에 지정해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 24위 문제입니다. 24위 시험 문제 이거. 둘 이상의 시에 걸친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둘 이상의 시에 걸친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OAX요. 맞지? 맞지? 생각 좀 해.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좀. 아이고 미나리 도라지 생각 좀 해. 생각 먹고. 아 미치겠어. 초등학생들한테 하면 빵빵 터져서 뒤집어져. 수업을 못해. 걔네들은 또 응용까지 해. 집에 가서 웃긴 웃는 거 없기? 자 봐요.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뜬 거야. 이게 24위에 25위 작년 재작년인가요? 작년이네. 작년. 올해 아직 안 끝났지? 봐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는 얘기는 둘 이상의 시시에 걸치거나 천안시와 아산시에 걸치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니까. 시군에 걸치거나 시구에 걸치거나 군에 걸쳐도 둘 이상이 군에 걸쳐도 둘 이상이 구구에 자치구입니다. 구구에 걸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고. 내용 이해가요? 네. 뭐가 다시요? 그래 다시 해. 다시 하면 알아? 자 다시 해봐. 동대문구하고 종로구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 어떻게 시도지사가 지정해? 정부에서 지정해야지. 국토교통장관이. 웬만큼 해. 어떻게 해보지. 징그러. 징그럽다니까. 다시 한번. 진천군하고 증평군하고 걸쳐있어. 진천군과 증평군 누가 지정해요? 그래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야지. 엉격하게 대답한 건 아니지. 알고 대답했죠? 다시 가봐. 청주시하고 여기 천안시하고 걸쳐 있어.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야 된다니까. 예? 저기 그게 아산시하고 예산군하고 걸쳐 있어. 누가 지정해요? 그렇다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자. 내용 됐어요? 저기 내포 신도시 두루는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걸쳐 있어. 내포 신도시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자. 봐봐. 천안시에 두정동 일대만 지정됐어요. 누가 지정한다? 이대로 대답하라니까. 징그럽네. 참나. 아이고 나 미치겠어. 자 잠깐만요. 동대문구에 동대문 역사 근처만 지정한다는 거야. 동대문역 있는 데만. 누가 지정해? 그렇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여기요. 구에 일부에 지정되는 거야. 자 진천군에 혁신도시 들어오는 진천군에 거기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기만 지정을 했어. 진천군에 그 일부에만 지정했어.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되지. 지정하지. 충북도지사가 지정하겠지. 토지를 하고요. 내용 이해가요? 네. 이제 그만해. 하루 종일해도 그게 그거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놓아둬. 자, 일단 위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누구다. 국토교통장관. 옳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면 누가 지정하고? 옳지. 일부에 지정해. 시군구 안에 일부. 옳지. 이렇게 된다고. 응? 아산시의 용화지구에만 지정하려고 그래. 누가 지정해? 그렇지. 시도지사지. 응? 아산시의 용화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공주시까지 이렇게 걸쳐 있어. 경계 그 공주시까지. 누가 지정?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정신 차리네. 자 봐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허가 대상에서 양가로 2번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네모였고요. 그러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 이 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떴다면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그 말에 한번 밑줄 그었으니까 틀리는 말이지? 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거기에 보면 그러면 밑에가 이제 도시지역, 요지역에서 시크부 등록한 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죠? 이게 바로 기준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묶어서 기준면적 이렇게 써봐요. 기준면적 이렇게 써봐. 기준면적 한번 써봤어요? 이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거기 봐봐. 뭐라고 쓰이냐면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버린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기준면적이라고 있는데 이 기준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준면적을 넘어서야 허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잘 봅니다. 거기에 기준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준면적 이하는 요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이 기준면적 넘어서야 돼요. 그 이하 이렇게 나오죠. 기준면적 허가 기준면적 여기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 기준면적을 보면 이게 도시지역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놓고 볼 수 있어요. 외의 지역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아니죠.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 안의 지역하고 도시지역 외 밖의 지역을 놓고 볼 수 있다. 밖의 지역을.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주냐면 잘 보세요.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용도 지역상 분류라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무슨 지역 나와?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미지정된 기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주상공록으로 딱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기타 지역 해버릴 거야. 도시적 유효 지역이 나옵니다. 도시적 유효 지역은 잘 보세요.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어 안 나누어? 봐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눴어 안 나눴어? 안 나눴죠. 자, 용도지역상 분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건 지목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행위제한이 가장 센 게 기타 지역이니까 기타 지목입니다. 기타고 그 다음에 농지고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임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잘 봐요. 자, 보면 잘 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29일 시험 보죠. 10월 29일. 내년도 10월 언제 시험 본다? 29일 시험 본다.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요. 토요일. 이날이 토요일이다. 토요일에 시험 본다.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채점 해보니까 다 합격했어. 그러면 유럽 여행 한번 가야지. 유럽 여행 중에서 안 가볼 수 없는 게 이제 파리야. 파리.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해외여행 가면은 반드시 뭘 가지고 가? 김하고 김치, 고추장 3가지 그걸 가지고 가. 거기다가 하나 더 화투놀이 하려고 핫도까지 가지고 가지.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데 구경할 때는 낮에 자고 있어. 밤에 또 깨어나서 핫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려면 가지 말고 여기서 하지.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유럽 여행 가가지고 핫도 치고 있어요. 그걸. 그 돈 절반이라도 주면 내가 하우스방이라도 소개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하트치게 만들 텐데. 자, 한번 봐요. 꼭 가지고 가는 게 하트놀이 가지고 가. 그래, 제일 먼저 가는 게 유럽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이펠타워 나오는 에펠탑. 거기 파리 간다. 항상 거기에 이제 흥분이 돼 있다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봐요. 합격하고 나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특히 파리가 인상에 남아. 근데 파리에 가면 이 내용이 상당히 선정적이다. 그러다가 해서 집에서 이 소리를 큰 소리를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집에서는 조용히. 여기서는 큰 소리를 해도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만약에 집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학원 가지 말라 그래.
다음 주부터 버려버렸다고. 파리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가 열등의식을 느낄 정도야,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파리에 가면 이 쭉쭉빵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구요로 갈 겁니다. 하구요.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자, 따르세요.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하구요.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집에서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들 듣는데 하면 특히 안 됩니다. 상당히 선정적이다. 자, 이게 세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 이게 보셔야 돼. 180입니다. 180.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세 자리 숫자니까 00이죠. 660입니다. 세 자리 숫자니까 100이겠죠. 90입니다. 제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요. 기타 지역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을 때 90 이렇게 됩니다. 이게 900이 아니에요. 90입니다. 따라서요.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주상공록 기타. 주상공록 기타. 자, 파리 얼마야? 180. 이가 얼마? 200. 쭉쭉이 660. 그 다음에 빵빵이 100. 하구요가 90. 다시 갑니다. 안 보고. 자, 따르세요.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보고. 파리 얼마예요? 180. 이가 얼마? 200. 쭉쭉이 얼마? 660. 660입니다. 빵빵이 얼마? 100. 하고요. 90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안 보고 천장 보세요.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 하고요. 파리 얼마? 180. 이가 얼마? 200. 쭉쭉이 66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빵빵이 100 하고요. 90 이렇게 갑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주상 공록 기타 이렇게 가죠. 자, 봐요. 그 다음에 제가 화투놀이 한다 그랬어요. 화투놀이를 갖다가 여기서 가지고 거기서까지도 하고 와.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5점 났어. 50원짜리 5점 나면 250원이에요. 250. 250에 광박 쓰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500 더블. 이 피바까지 썼네. 따따블. 이게 1000 이렇게 돼요. 왜 안 웃어요? 왜 안 웃어? 이거 엄청 웃는 건데 안 웃고 있어. 참말로. 안 웃으란 말아.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놈에 웃어달라고 내가 구걸하기도 싫고. 자, 따르세요. 250 더블 따따블 250 더블 따따블 250 500 1000 250 더블 따따블 기타 농지 임야 250 더블 따따블. 이걸 초과할 때만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가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가십시오.